안녕하세요. 최대 입시의 신 민주쌤입니다. 인기 네임드 체육교육과가 펑크, 일명 빵꾸가 난다면 어떻겠습니까? 안 그래도 너무 가고 싶은 학과인데 경쟁률이 되게 낮아져가지고 합격의 기회가 열린다면 여러분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펑크는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공식이 존재합니다. 작년 입결만 보고 절대 불안해하지 말고 쫄지 말고 전형 방법 확인과 지원자의 이런 불안한 심리를 읽을 수만 있다면 올해 펑크가 날 체육 관련 학과 여러분도 예측해서 잡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 이 방법과 제가 민중쌤이 예상하는 2026학년도 수시 빵꾸 예정 대학을 공개해 드릴 테니까 끝까지 시청 바라겠습니다. 목표를 현실로 만드는 채널 민준쌤 TV. 펑크날 체육 관련 학과 잡는 첫 번째 방법으로는요, 정량적인 수치를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제가 토크 콘서트나 민준쌤 TV 영상에서 주로 썼던 이야기인데요, 최대 입시는 웨이브다, 입시는 웨이브다 라는 말을 썼어요. 웨이브다, 이렇게 파도같이 막 가는 거 있잖아요. 지원자 혹은 보통의 입시 컨설턴트들은 지난해 작년의 입시 결과, 즉 정량적인 수치, 입결이나 경쟁률을 보고 지원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그 지원의 심리를 역추적해 보면요, 올해 어떤 학교들이 펑크가 날 것인가를 예측해 볼 수가 있는 거죠. 다음에 경쟁률을 한번 예로 한번 들어볼게요.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 경쟁률은 최근 2022년도부터 2025년도까지 최근 4년간의 모 지역의 체육교육과 경쟁률을 제가 정리해서 만든 표입니다. 이 대학이 어떤 대학인지 좀 궁금하면요, 제가 뒤에서 소개할 대학이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 보시면 크게 문제 없을 것 같고요. 이 대학은 그러면 지금 2026년도에도 20명을 선발하는데 경쟁률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경쟁을 보면 2022년도에서 2023년도에 올라갔습니다. 네. 그리고 2024년도에 떨어졌어요. 그런 다음에 다시 올라갔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쉽게 예상해 본다면 2026학년도의 경쟁률은 어떻게 될까요? 내려갈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자, 다른 유형의 예시도 한번 소개를 드려볼게요. 다른 유형의 예시. 자, 이거는 보면 어떤가요? 굉장히 경쟁률이 83.75대1로 높았어. 그런데 지금 최근 3년 연속으로 경쟁률이 지금 떨어지고 있어요. 물론 인원이 약간 오른 것도 있지만 경쟁률은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원 인원도 계속 떨어지고 있고. 그럼 여러분들이 쉽게 예상해 본다면 2026학년도에는 어떻게 될 확률이 높을까요? 떨어질 확률이 높다는 거지. 입시는 웨이브니까. 계속 떨어지고 있으니까. 물론 이러한 유형의 경쟁률은 근본적인 어떤 이유, 계속 떨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저희가 파악해 볼 수는 없겠지만 어떤 대학이나 학과 자체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은 배제할 수가 없겠죠. 이 경쟁률의 대학 역시 제가 뒤에서 또 소개를 드릴 거니까 끝까지 영상 보시고요. 이렇게 경쟁률 같이 이게 정량적인 수치를 예상해 본다면 올해 경쟁률이 어떻게 되겠구나 예상해 볼 수도 있고, 또 이와 비슷한 얘기로 경쟁률 외에도 입시 결과 같은 경우도 있잖아요. 입시 결과가 되게 높았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또 낮아질 수도 있고, 또 반대로 낮았었던 대학이라면 또 높아질 수도 있으니까 이런 대학을 또 조심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량적인 수치, 경쟁률이나 어떤 입결, 내신 등급 컷 이런 것으로 우리가 기본적으로 어디가 펑크가 나겠구나 한번 예상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정량적인 어떤 기준으로, 정량적인 수치로 펑크날 대학 첫 번째로 한번 제가 소개를 드려봤고요. 자, 이제 두 번째 소개 드릴게요. 두 번째는요, 우리가 이제 실기 전형이니까 실기 종목으로 어디가 펑크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실기고사 중에서 어떤 종목을 체크해 봐야 될까요? 바로 유연성과 윗몸 일으키기, 셋업이에요. 이 두 종목이 있는 대학은 우리가 유념해서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요. 자, 왜 그럴까요? 최대 입시생들에게 많은 종목 중에서 가장 싫어하는 종목 1위와 2위를 뽑으라면 1위가 셋업이고 2위가 유연성을 아마 꼽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요즘 체육대학들이 경쟁률을 이렇게 높이기 위해서 어떤 전략보다는 그냥 셋업과 유연성을 폐지함으로써 아이들이 이제 기피 종목을 빼버리니까 경쟁률 상승을
유도하는 것도 있거든요. 뭐 대표적인 게 숭실대학교가 이제 유연성이 계속 있었다가 유연성을 없애버리고 다시 10m 왕복 달리기를 신설한 이런 예시도 있고, 또 수시에서는 순창대학교 스포츠과학과가 이제 시덥을 폐지하고 농구를 신설하게 되는 이런 방법들. 그러니까 경쟁률 상승을 올리기 위해서. 그런데 아무튼 이 시덥과 유연성이라는 게 참 체대 입생들에게는 참 복잡한 심적인 종목이에요. 그럼 우리가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그럼 빵꾸날 대학을 찾는다면 오히려 이런 기피 종목들이 포함되어 있는 종목의 대학을 지원하는 것이 더 유리한 전략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 넘어가보면요, 이제 세 번째는요, 좀 민감한 주제인데요. 대학의 상황을 체크해 봐야 됩니다. 대학이 현재 잘 운영되고 있는지, 어떤 문제는 없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 봐야 되는데, 매년 다 우리가 뭐 신문 기자처럼 다 확인해 보고 이 대학 어떤가요? 저 대학 어떤가요? 이렇게 알아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쉽게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이 딱 한 가지가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 바로 교육부 홈페이지를 확인해 보면 됩니다. 최근에 교육부 홈피에 들어가서 이 보도자료라는 데를 가보면요, 어떤 이미지가 소개되어 있냐면 8월 27일에 발표된 자료예요. 2026학년도 학자금 지원 대상 대학과 미지원 대학 리스트를 공개한 이 자료가 나왔어요. 즉 뭐예요? 이거 짧게 얘기하면요, 네, 짧게 얘기하면 이제 부실대학인 거죠. 부실대학. 아마 여기 있는 이제 첨부 파일이 있습니다. 이 첨부 파일을 확인해 보면, 아니 이런 대학도 여기에 들어갔다고 하는 대학이 이제 보일 텐데요. 자세한 리스트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언급하는 것보다 실제 교육부 보도자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직접 확인해 보시는 걸 추천드리겠고요. 그렇기에 이제 대학의 상황이라는 게 사실 다 보여지는 게 전부는 아니에요. 이런 이제 보도자료가 이제 발표가 되면 대학들은 어떻게 됐어요? 야, 이거 큰일 났구나. 이거 우리 대학 어떡해? 그래서 모 대학의 홈페이지는 이런 이미지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우리 학교는 미인증이 아닌 일시적 인증 정지 상태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 열심히 신뢰받는 대학으로 나아갈게. 이런 이미지까지 올렸지만 실상은 어떨까요? 받아들이는 이 학생들이나 학부모의 입장은요, 야, 이 대학 좀 문제 있네. 그러니까 예전에 비슷한 상황으로 어떤 게 있었어요? 뭐 인하대학교나 명지대학교 같은 경우가 그런 소문만 있었는데, 야,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이런 어떤 막 안 좋은 소문들이 되게 있었잖아요. 그렇기에 아무래도 지원의 부담감을 느끼고 경쟁률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죠. 그래서 뭐 이렇게 얘기해도요, 뭐 교육부나 대학의 이야기 중에 어떤 게 정말 진실인가에 대해서는 뭐 저희가 파악할 수는 없겠지만, 이런 공지문을 걸어 두어도 그 대학에 대한 이미지 타격은 참 피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 대학일수록 또 올해 또 수시의 경쟁률에 펑크날 확률이 있으니까 한번 세 번째로 제가 체크를 드렸고요. 자, 이제 마지막은요, 우리가 사실 체육대학 하면 실기만 생각할 수 있는데 실기 전형 외에 다른 전형들도 한번 생각해봐라. 반드시 이제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체대 입시는 곧 실기 막 이런 걸로 저희가 공식이 딱 굳혀져 있잖아요. 일반적인 사람들이라면. 그런데 의외로 이런 실기 전형보다 이제 학종이나 뭐 교과 전형 같은 경우가 입결이 더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 아이러니하게도 이제 체대 입시하는 학생들은 나는 실기로 해서 꼭 대학에 들어가야 돼. 막 이런 게 있어요. 난 입시학원 다녔고 입시학원에 돈을 냈으니까 그 돈값을 하려면 나는 실기 전형으로 대학을 가야 돼. 이런 생각들이 있어요. 물론 저도 실기를 준비해본 사람으로서 그 마음이 이해가 충분히 공감됩니다. 근데 우리는 항상 뭐예요? 대학을 가는 게 중요한 거지 실기 전형을 이용해서 대학을 가는 게 아닌 거야. 그런데 실기 없이 타 전형으로 손쉽게 정말 의외로 야 이렇게 쉽게 들어갔다고 하는 사례가 정말 적지 않습니다. 특히 이제 지방권 대학의 학생부 종합전형이나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자유전공 같은 거를 잘 살펴보면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4가지 빵꾸 날 수 있는 대학, 이런 펑크 대학을 한번 예측해 볼 수 있는 방법, 제가 4가지를 소개를 드렸는데요. 이것을 바탕으로 2026학년도에는 정말 여러분들이 기다리는 어떤 대학들이 좀 펑크가 날 수 있겠는가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드릴 텐데요. 제가 말씀드린 이 4가지만 잘 기억한다면 올해 펑크날 대학 그래도 충분히 예측해서 여러분의 대학으로 한번 만들어 볼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방금 말씀드린 대로 2026년도에 꼭 한번 체크해 봐야 할 이제 펑크 대학을 하나하나 소개를 드릴 텐데요. 자, 항상 말씀드립니다. 제가 소개를 드리기 전에 진심으로 요청을 드립니다. 민쌤TV의 구독과
좋아요를 요청드리옵니다. 제가 이제 계속 소개해드리는 이미지인데요. 이거 이미지 보시면 아니 민쌤TV를 보는데 생각보다 영상의 조회수는 정말 괜찮게 잘 나오는데 이렇게 보시면 구독을 안 하고 보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야. 반 이상이야. 구독을 안 한 사람들이 반도 안 했어. 구독을 한 사람들이 반도 안 했어. 굉장히 슬픕니다. 꼭 구독과 함께 이런 좋은 양질의 콘텐츠 시청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화면 넘어갔나요? 자, 그러면 이제 구독은 다 하셨을 거라 생각하고 아마 이 영상이 나가면 나 이제 저 봤으니까 이제 빨리 이 영상 내려주세요 라는 댓글이 달릴 것이라 조심스럽게 추측해 보는데요. 자, 첫 번째 대학은요, 바로 가톨릭 관동대학교 체육교육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 이유로요, 첫 번째가 경쟁률 하락이 올해 예상되는 대학이에요. 기억하시나요? 제가 영상 초반에서 경쟁률 관련된 제가 이미지 보여드렸었잖아요. 자, 이 이미지 보셨을 텐데 경쟁률의 대학, 자,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올라갔다 올해 내려갈 것이다 했었던 대학이 바로 이 가톨릭 관동대학교 체육교육과의 4년간 경쟁률의 추이였습니다. 그리고 너무 안타깝게도 제가 아까 교육부 보도자료 얘기했었는데요. 두 번째 이유로 교육부 보도자료 리스트에 가톨릭 관동대가 올해 처음으로 선정이 됐어요. 올해 가톨릭 관동대학교 체육교육과를 포함해서 가톨릭 관동대 경쟁률 어떻게 나올지 벌써 걱정부터 앞서는 대학이 됐는데 그래도 변수는 있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바로 변수는요, 체육교육과라는 거지. 그래도 체육교육과. 그런데 반대로 또 변수는 뭐가 있을까요? 이렇게 인기가 많았던 체육교육과가 요즘 어때요? 또 인기가 떨어지고 있잖아. 또 올해 다시 반등이 될지 아니면 계속 예상한대로 떨어지게 될지 이 부분은 저희가 또 지켜봐야 되겠지만 내가 정말 체육교육과를 너무너무 가고 싶은데 좀 어디를 쓸지 너무 불안하다 한다면 이 가톨릭 관동대학교 체육교육과 지원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겠다. 한번 첫 번째 대학으로 추천을 드렸습니다. 참고로 이 가톨릭 관동대학교 체육교육과는 한 4등급 정도 수준에서 실기를 잘 할 수 있다고 한다면 또 합격을 또 노려볼 수 있으니까 또 열심히 또 실기 준비 부탁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대학으로 가볼까요? 자, 두 번째 대학은요, 실기 전형은 아니에요. 차이과대학교 미래융합대학을 추천드릴게요. 자, 이 차이과대학을 제가 선정한 이유는요, 자, 첫 번째로 지난해보다 20명이 늘어난 무려 150명이 선발하는 자유전공이고요. 전형 명칭은 차학생부 종합 전형이고요. 또 제가 두 번째 이유는요, 생각보다 정말 낮은 등급으로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얼마나 낮은 등급이냐 하냐면 지난해 기준으로 1단계 기준이지만 7등급 정도의 내신으로 1단계를 통과한 사례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1단계 통과 이후에 최종 합격은 어려웠지만 그 변수가 뭘까요? 바로 면접이 있습니다. 이 면접에 따라서 입결이 갈리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내가 좀 말을 잘한다 이렇게 된다면 한번 소신지원 해보시고, 근데 나 평소에 누군가에게 좀 말하기가 되게 어려워 그런 학생이라면 한번 지원을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되겠죠. 자, 이렇게 빠르게 이제 두 번째 대학 소개드렸고요. 자, 이제 세 번째 대학은요, 자, 바로 이렇게 성결대학교 체육교육과를 세 번째 대학으로 소개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로는 요즘 최근에 경쟁률이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어요. 네, 제가 아까도 잠깐 보여드렸었죠? 어떤 이미지 있어요? 자, 요 이미지 보시면 계속해서 이렇게 경쟁률이 떨어지고 있는 대학의 주인공이 바로 성결대 체육교육과였어요. 아까도 소개해드렸지만 지금 인원이 8명이었다가 지금 14명으로 늘어나서 경쟁률 줄어든 거 아니냐. 근데 지원 인원을 보시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어요. 670, 554, 327, 230 계속 떨어져서 올해 역시도 떨어질 확률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자, 두 번째 이유로는 제가 실기고사에 대한 이유를 한번 들어볼 수 있는데, 두 번째 이유는 시덥과 유연성을 모두 평가하는 유일한 수시 체육교육과입니다. 5종목 중에 2종목이 유연성과 시덥이 있습니다. 하나만 들어가도 참 쉽지 않은데 이게 2가지가 들어가 있어. 그래서 저는 어떤 대학에 대한 상황보다 이 실기 종목 때문에 계속해서 기피하고 있어서 경쟁률이 하락하는 건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 예상에는 조만간 1, 2년 안에 이 성결대학교 체육교육과 시덥과 유연성 폐지한다의 조심스러운 예측을 좀 해보겠습니다. 하지만 변수가 있습니다. 저는요, 반등의 가능성은 있다. 경쟁률이 계속 하락하고 있으니까 이거 진짜 바닥을 찍었어. 바닥을 찍었으니까 다시 올라갈 가능성도 있고, 요즘 이렇게 보니까 이 성결대학교 체육교육과가 요즘 저희 패스트세대 입시 원장단 회의 때 보면 이 성결대 좀 올라가지 않겠어? 약간 이런 예상을 많이 하거든요. 또 근데 되게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올라갈 것 같으니까
또 떨어질 수도 있다. 이런 것도 있습니다. 참 입시는 심오한 세계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지원자의 심리를 또 이용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전략이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정말 요즘 뭐 성결대 자체에 대한 어떤 네임드가 그렇게 높지가 않기 때문에 이 성결대 체육과를 생각을 못해서 지원 못한 그런 학생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도 체육교육과잖아. 그래서 저는 조금 이렇게 반등의 가능성이 있다. 이 부분은 한번 예상해 보시고 또 성결대 체육교육과 세 번째 대학으로 제가 소개를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세 번째까지 소개를 드렸고요. 제가 네 번째 대학은 뭐 어떤 대학, 특정 대학보다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야, 이거 좀 빵꾸 날 것 같으니까 이걸 모음으로 제가 소개를 한번 드려볼 텐데요. 그렇게 해서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체육대학 학종 전형으로 그 첫 번째 바로 조선대학교 체육학과 서류형 25명 선발합니다. 조선대학교 체육학과가 수시에서 실기 전형도 있어요. 근데 이 대학 실기도 정말 잘해야 되고 쉽지 않은데 의외로 서류형이라는 그런 생각으로 학생들이 내신이 되게 높지 않겠어? 라고 이 지원을 꺼리거든요. 근데 의외로 낮은 성적대, 예비로 붙는 낮은 성적대 학생들이 올해 또 나올 것이다. 이 펑크 대학으로 제가 학종전형 조선대 한번 체크를 드렸고요. 자, 두 번째는요. 동명대학교 스포츠재활 창의인재 전형 서류형으로 16명. 요즘 스포츠의학 쪽 생각하면 뭐 스포츠의학 하면 어디 있어요? 경희대학교, 아까 차이과대학교, 그 다음에 뭐 순천향대학교, 그 다음에 국민대학교나 뭐 상명대 스포츠 건강 같은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의외로 동명대 스포츠 재활 쪽으로 해서 창의인재 서류형입니다. 뭐 면접이나 실기가 없어요. 그래서 이 대학들도 되게 높을 것 같지만 또 반대로 경남권에, 경상권에 있는 그런 학생들이라면 이 동명대 학종전형 한번 추천을 드리겠고요. 자, 세 번째는요. 동의대학교 레저스포츠학과 면접형입니다. 동의대 실기로 가기 쉽지 않아요. 굉장히 실기수 높고 한데 학종으로 면접을 보기 때문에 또 낮은 등급대 학생들이 소신전하고요. 11명으로 또 적지 않은 인원 선발하고 있습니다. 제가 세 번째 동의대학교 레저스포츠학과 또 소개를 드렸고요. 자, 네 번째는요. 상지대학교 체육학 전공입니다. 내신 플러스 서류형인데요. 내신이 아마 30% 반영하면서 서류형 선발합니다. 근데 사실 이 내신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서류, 나는 내신 관리는 좀 미비했지만 그래도 실기도 좀 부족해. 그런데 생기부 관리는 좀 잘 돼 있어 라고 한다면 이 상지대학교 체육학 전공도 한번 조심스럽게 올해 펑크 대학으로 한번 예상을 해보고 있고요. 다섯 번째 대학은 제가 참 이거는 고민을 정말 많이 하고 결정한 대학인데요. 네임드 있는 대학 중에 한번 골라봤어요. 바로 고려대학교 국제스포츠학부 크림슨 인재 전형입니다. 이 크림슨 인재 하니까 되게 말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형 하나가 또 뭐 있었어요? 글로벌 스포츠 인재라고 있습니다. 글로벌 스포츠 인재는 면접이 있는 데고요. 크림슨 인재는 이렇게 서류형, 면접을 보지 않아요. 10명 선발합니다. 그런데 보통의 경우에 여기를 지원하는 내신 등급대가 높으면 2등급대 초반에서 중반대, 정말 낮으면 3등급대 초반, 뭐 정말 낮으면 3등급대 중반까지도 합격한 사례가 있는데 이렇게 높다 하니까 사실은 그렇게 내신 높은 친구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 의외로 좀 낮은 4, 5등급대 학생들이 그냥 여길 넣어봤을 때 합격할 가능성도 저는 있다라고 올해 예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영상을 보고 나면 또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저한테 막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조심스럽게 이렇게 5가지 대학 한번 소개를 드려볼게요. 이 외에도요. 생각보다 낮은 등급으로도 지원 가능한 또 지방권, 충청권 학생부 종합전형이 많이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뭐 체육대학 합격 예측 플랫폼 지원에 수시 학종대학만 다 리스트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확인해 보시고요. 또 지난해 경쟁률이 되게 높았었다라고 생각한다면 역으로 그것을 이용해서 올해는 좀 낮아질 수도 있겠구나 이런 부분들도 참고해서 또 학종이나 실기 전형이든 또 펑크대학 예측해서 또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저는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또 이런 영상을 보고 나면 또 민수쌤 때문에 또 이거 빵꾸 날 대학도 많이 올라가겠구나. 그리고 특히나 뭐 성결대학교 체육교육과 지원의 예정인 친구들이 가톨릭관도대 체육교육과 지원 예정인 친구들이 벌써 이 영상 보면서 저한테 이렇게 막 돌 던지고 있는 그런 친구들, 민수쌤 뭐야 이 얘기 왜 해가지고 경쟁을 높이고 그래,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제가 뭐 사실 그런 거를 다 이제 뒤로 하고 꼭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제가 매년 이렇게 빵꾸날 대학, 이렇게 펑크날 대학에 대해서 이제 컨텐츠화를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그냥 경쟁률에 좀 따라가지 않았으면 해요. 그런데 생각보다 진짜 무지성으로 그냥 지원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특히 이제 원서 접수 첫날에
이게 웬일이야, 여기 경쟁률 왜 이렇게 낮아 하면서 그냥 막 원서 접수하는 친구도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경쟁률 모집 인원 20명에 지원 인원 1명 해갖고 막 경쟁률 0.05대 1 하면서 혼자 막 흡족해하는 이런 친구도 있을 텐데, 첫날에 대부분 이렇게 1, 2 써있는 학생들이 그런 학생들이라 보시면 되겠고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제 1일차를 지나서 2, 3일차가 되면 이게 경쟁률이 또 이제 급격하게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막 그런 불안함에 떨다가 이제 막판까지 기다렸으면, 막판에는 또 경쟁률이 공개가 돼요, 안 돼요? 또 안 돼요. 보통 마감 한 6시간 이전에는 이제 공개를 안 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그냥 감으로 이거 어떻게 될까? 또 그런 불안한 마음에 그냥 무지성으로 지원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막판까지 이 대학 써야 되나? 말아야 되나? 바꿔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면서 하루에도 내 지원 목표 대학이 계속해서 바뀌고 있을 겁니다. 그러다가 괜히 그나마 좀 낮은 대학 써야겠다 하고 숫자에 따라가다가 갑자기 확 올라가면서 그 높은 경쟁률에 희생양이 되는 게 바로 여러분들인 거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했어요? 그런 경쟁률에 따라가지 않고 내가 원래 목표하는 대학이 동국대, 가천대, 성균관대, 한양대, 학종이야, 실기야, 이렇게 원래 목표하는 대학에 뚝심을 가지고 밀고 나가는 것이 아주 좋은 전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전략들은 사실은 그런 뚝심 있는 그런 마인드는 그냥 만들어진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불안에 떨고 계신 우리 특히나 학부모님들, 우리 자녀를 둔 학부모님들께 제가 사실은 이번에 민유쌤 라이브 클래스라는 걸 아주 좋은 강의와 또 시크릿 라이브 강의를 이제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고정 댓글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 민유쌤 라이브 클래스에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러한 어떤 마인드와 건강한 마인드를 가지고 입시 전략을 세울 수 있는 그런 방법들 계속해서 제가 30강 강의 다 풀어놨고요. 일주일에 한 번씩 여러분들과 저와 함께 시크릿 라이브 강의 또 진행하고 있으니까, 본격적으로 9월 4일부터 또 시작되니까 또 자세한 사항 고정 댓글 꼭 확인하셔서 놓치신 분들 있으시면 이번 기회에 또 민주쌤 저와 함께 또 함께 하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자, 이제 내일이면 또 9월 모의고사고 이제 또 조만간 원서 접수라서 저 또한 정말 바쁜 일정이지만 여러분의 성공적인 수시 원서 접수를 위해서 정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럼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